이란은 듣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란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이란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죠. 이제 그 엄청난 일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례 없는 항공모함 배치를 단행하면서 역사적인 미군 함대가 이란 주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곧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승리를 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영상 후반에 설명하고 먼저 해군 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호위함들을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체류가 아닐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제럴드 R 포드함이 최소 4월, 어쩌면 5월까지도 본국 항구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이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항공모함 이름이 익숙하다면 미국이 몇 주 전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에 보내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압박 작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제럴드 R 포드함 배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힘과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밀리터리 타임즈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제럴드 R 포드는 미국이 1월에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그 나라의 전 대통령이자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부르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한 작전에 참여했던 바로 그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의 충격과 공포의 공습을 가해 마두로 생포의 길을 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이란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과 호위함 승조원들은 최근 전투 경험이 있어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며 미국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력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전력은 제럴드 R 포드함 승조원들의 경험보다 이란 정권을 더 두렵게 할 것입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영상에서 미국의 최신 동향과 제럴드 R 포드함의 전투 화력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애프터버너는 항공모함에 F-35가 없으며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F-35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제럴드 R 포드함은 F-18과 E-18G 그라울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포드함의 강점입니다. 타격용 항공기와 전자전 항공기의 강력한 조합입니다. 후자인 전자전 항공기는 이란의 드론 포화 전략을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변화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협력하는 이 능력은 출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포드에서 33% 더 많은 항공기 출격이 가능해집니다. 애프터버너의 설명입니다. 요약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란 초기 공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제럴드 R 포드입니다. 그것이 충격과 공포 작전을 이란의 방공망부터 군사 지휘부까지 모두 마비시키는 지속적인 전쟁 노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BBC는 이번 항공모함 추가 배치가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작전을 이란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화 요인도 있습니다. 이란 군사력은 베네수엘라 과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국은 또한 카타르, 요르단, 이스라엘, 바레인과 같은 중동 동맹국들의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모두는 미국이 맺은 협정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모두 이란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면서 미국의 화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미국은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미국이 개발한 충격적인 타격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미국이 왜 이란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주는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결과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미국이 추진하려는 핵 합의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핵무기 생산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2일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면 미국의 분노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충격적일 것이고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프랑스 24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의 두 번째 항공모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시간이 왔고 트럼프가 2단계라고 표현한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2단계, 즉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는 행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월 1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이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네타냐후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회의적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란 정권이 그런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란과의 어떤 합의에도 회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최근 미국 주요 유대인 단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설 태세인 것 같고 미국도 같은 입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의 행동을 보면 핵 협상과 관계없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합니다. 결국 이란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핵탄두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버너는 협상 중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대 2,000기의 탄도미사일이 생산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월 6일 보도를 통해 위성 이미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2025년 미군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중에 손상된 일부 탄도미사일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했으며 이는 앞으로 해당 시설을 다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핵 협상에 진지하지 않은 행동이며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건속도 불균형은 미국이 이란 인근에 병력을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군사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과 지역 내 미국 자산을 탄도미사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에서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25 연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정권 교체 요구 시위에 대한 이란의 대응도 있습니다. 이 시위는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광신적인 측근들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정권이 시위에서 누군가를 죽이면 보복하겠다고 처음에 위협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BBC는 1월 14일 트럼프가 이란이 수감자를 처형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협은 하메네이 정권이 이미 2,400명 이상을 살해한 시점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 그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해당 매체의 편집위원회가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하메네이 정권이 탄압을 시작했을 때 36,500명 이상의 이란인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8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9일까지는 트럼프가 위협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1월 14일까지 예상보다 15배 많은 시위대가 사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규모 저항으로 이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수사와 함께 미국을 도발하는 듯합니다. 애프터버너는 하메네이가 축출 위기 시위를 진압한 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대응은 핵 저항과 함께 미국인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 혁명수비대 IRGC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요. 인디아 아이뉴스가 X에 공유한 짧은 영상에서는 개조된 컨테이너선으로 보이는 곳에 집결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IRGC 대원들은 싸울 준비를 보여주려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외칩니다. 이 연극이 진지한 전쟁 선포일까요?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지만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IRGC는 항공 촬영을 통해 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원들이 갑판 위를 행진하며 일제히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 이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두 번째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때 왜 미국이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이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항공모함들이 무엇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해군 전력은 미약하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제럴드 R 포드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과 합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격 위협을 높이려는 것뿐 아니라 이란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비대칭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여전히 S-300과 S-400 등 러시아에서 구입한 방공 미사일을 포함해 다층적이고 통합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샤히드 공격 드론과 미끼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이 모든 것을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의 방어망을 혼란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자전에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란의 무기괴는 전파 방해 장비도 있으며 F-18과 같은 4세대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제럴드 R 포드가 제공합니다. WIO 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란은 비대칭 전술을 사용해 미군 군함의 접근을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이 일부를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좁은 해역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후티 등 대리 세력과 드론 군집, 빠른 보트를 운용해 교란하는 대리 전투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항공모함 한 척과 호위 전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지만
두 척이면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이란이 자원을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란이 가진 모든 전력을 한 항공모함에 집중하면 다른 한 척은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비대칭 공격을 반으로 나누면 미 항공모함이 방어와 방역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호위함과 맞설 군함이 없지만 자신들에게 항공모함 킬러 전략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이런 비대칭 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은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전쟁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것임을 이란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언급한 주제, 미국의 충격적인 타격 계획에 대해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계획엔 충격과 공포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본 것처럼 이란 핵 야망을 좌절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타격 계획에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수주간에 걸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그 나라 정권 전체를 해체할 준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이터는 2월 13일 이 계획과 관련해 익명의 미국 관리 2명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게 다가올 일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미국과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처럼 일회성 공격이 아닙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두 척을 배치한 것은 지속작전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의 이번 작전 계획이 훨씬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는 이란의 보안 및 국가시설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타격도 포함될 것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비슷한 일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대 외교는 이를 시사합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상군 파병에 반대하지만 백악관은 그가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군의 이란 투입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기 몇 주 동안 확실하게 일어날 일은 항공모함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공습입니다. 이 공습은 이란의 핵심 군사 인프라와 이를 사용하는 정권의 군인들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맥스 애프터버너는 미국이 제럴드 R 포드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애프터버너에 따르면 전쟁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는 쇼의 시작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실린 F-35 전투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5세대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최고 속도는 마하 1.6에 달하며 다른 미군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방공망으로 보호되는 목표물을 포함해 견고한 표적에 대한 심층 타격을 수행하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때처럼 분명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F-35 전투기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의 F-18 전투기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다목적 전투기들은 미사일과 폭격 작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공망에 더 잘 포착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전투기들이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아마도 F-35와 함께 폭격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특수부대 배치를 결정하면 이 전투기들은 지상 특수팀의 통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00파운드 폭탄과 대드론 로켓까지 추가하면 F-18 전투기에서 공격과 방어가 결합된 치명적인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애프터버너는 항공모함 두 척이면 미국이 반복 출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F-35 전투기가 이란의 방공망을 단계별로 제거하고 그로 인해 F-18 전투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애프터버너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두 미 항공모함 타격단의 군함에서 발사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이 집중됩니다. 이란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에 실린 EID 호크아이로 감시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는 이 항공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레이더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항공기들은 F-35와 F-18의 공격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크아이는 방어 수단으로서도 가치가 크며 특히 그라울러와 결합 시 더욱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EID 호크아이가 여러 방향에서 시속 50마일로 접근하는 30대 고속정, 과 60대 저공 드론 군집을 포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이 서로 다른 항공모함을 포위하려 하고 있다고 애프터버너는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호위함들도 압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중의 그라울러들은 전파 방해로 군집을 교란하며 드론들을 모두 격추하려 할 것입니다. 두 항공모함 전단이 합쳐지면 미국의 전쟁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란은 드론 군집, 항공모함을 겨냥한 비대칭 전술 외에도 추가 대응을 시도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도 노릴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애프터버너는 IRGC가 이미 이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너 히른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2월 초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위협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보복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미군 기지는 이 지역 전체에 있습니다. 이란 접근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애프터버너 지적처럼 미군 기지들은 모두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투입하면 여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로 보내는 드론은 페르시아만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한 자원 분산입니다. 둘째로 이란이 과거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할 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가졌던 한 가지 이점은 멀리서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말이죠. 미국 기지의 경우 이란은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이란이 기지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근처에 미국 항공모함 2척이 있어 미국의 즉각적 대응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 대응은 이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권도 이를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전쟁을 막으려 한다는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0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의 위협을 실행할 충분한 화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최근 그것이 최선의 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일이 2월 17일에 예정된 추가 핵 협상을 앞두고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특사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네바 협상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에 따르면 그것이 매우 어렵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란의 미묘한 신호가 작용하게 됩니다. 2월 15일 보도에서 BBC는 이란 외무부 차관 마지드 타우트 라반시가 공은 미국 쪽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합의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합의로 가는 길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이란 정권의 또 다른 거짓말일지 아니면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항해가 원하는 효과를 낸 신호일지 궁금합니다. 2월 17일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바라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미국에 의해 정권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절대 권력 욕망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전쟁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 속 앞으로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